일단 지금 상담 순서가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회사 소개 1번이랑 2번 그리고 적립보험료 잠깐만요. 그리고 삐뚤어져가지고. 갱신비갱신 그리고 생존 차이 이 모든 걸 전산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찍어놓은 영상은 사실 과거 오래된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는 생존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세 개를 제가 한 번에 안 멈추고 바로 논스톱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회사 소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기업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보험사는 기업입니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험회사를 그냥 제가 어떤 형태로 어디 보험사를 가정했을 때 저는 삼각형을 많이 그립니다. 뭐 사각형을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인원의 편제가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임원과 계리사라는 이야기를 쓰죠. 여기 근데 그 전에 있는 영상은 임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임원과 계리사가 맞습니다. 즉 상품을 개발하는 본사죠. 본사에서 어떤 일을 하냐? 상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 플러스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본사에서 만들어진 상품 개발은 각각의 지사 또는 지점 하단이 돼요. 왜? 이들도 실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플러스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똑같은 계약 대비 실적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자죠.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지점에 맞게 컨셉을 잘 입혀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설계사라고 하면은 이 이름은 설계를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원수사 직원들을 이 설계사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 판매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만들어준 상품 설계 자체도 회사 플랜으로만 설계할 수 있게끔 약간 리미티드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산을 보여주지 않죠. 왜? 전산을 보여주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원가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원가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저희가 하는 이 예제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이 교육은 원가, 즉 본인 그 설계사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마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불필요한 특약들도 저희가 많이 삭제를 하면서 보험료가 절감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투명하게 저희가 전산을 오픈하기 때문에 고객님은 최소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오늘 제 상담을 통해서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에즈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전체 하나만 판매하는 회사를 저희가 원수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금은 이제 GA라고 합니다. GA가 뭐냐면은 보험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즈라는 회사는 전체 GA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가장 많은 지금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개수, 보험사의 개수도 전체 보험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선택권이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소개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 보험 가입을 하실 적에 나는 적게 내고 내가 아팠을 때 사실 많이 받는 게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돼야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객이라면 고객은 보험료 비싸게 내야 되고요. 실제 내가 아팠을 때 받는 보험금은 적거나 안 줘야 되는 상황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런 구조야말로 회사의 마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에즈는 이걸 이렇게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예요. 제가 말하는 보험료는 어떤 원가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어. 이건 한 A라는 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료인데 금액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받는다예요. 하지만 이 보험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원가, 사실 원가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요. 최소 보험료가 존재합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최소 보험료가 존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암 진단비 1억을 가입한다 가정했을 때 원가가 5만 원이래. 근데 여기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 고객님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좋으십니까? 사라지는 게 좋습니까? 전 돌려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1차 마진이 붙어요. 그리고 반대 하나 더. 보험료가 오르는 게 좋습니까? 안 오르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안 오르는 게 좋겠죠. 그런 순간 보험료가 2차 마진이 붙는 거예요. 2차 마진. 2차 마진.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으로도 아마 대다수의 고객님들은 냈던 돈을 돌려받거나 그리고 오르지 않는 보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마진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따 이 상담 끝나고 나서 한번 고객님 거 보험 열어볼게요. 마진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이 보험료는 사실 어쨌든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전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험이 좋다는 아닙니다. 내가 아팠을 때 빈틈없이 보장받는 이 보장 범위를 가장 상위 호환 특약이라고 하죠. 상위 호환 특약이 뭐냐면요. 대부분은 하나만 가입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뇌 혈관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혈관이 피가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막혀요. 피가 산소를 머금고 지나가야 되는데 산소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결국 부풀어 올라와서 팽창해서 터져요. 이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뇌출혈이에요. 이 두 가지 증상을 저희가 세 번째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사실 누가 봐도 뇌졸중 범위가 제일 넓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만 있으면은 상위원 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셋 다 가입해서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다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강검진 받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초기에 발견해서 내가 빠르게 치료를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뇌혈관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지금은 뇌동맥류라는 새로운 진단명도 나오면서 기술이 좋아지니까 더 정밀하게 초기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가입했던 뇌졸중만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생명보험 쪽에 가입했던 고객들은요, 뇌출혈, 즉 터져서만 보상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는 삼성화재, 제 특정 보험사를 원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가입했던 삼성화재 손해보험에도 불구하고 뇌출혈만 보장되는 보험사가 또 삼성화재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고객님 삼성화재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여기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가장 넓은 특약인 이 뇌혈관 특약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는 게 아무리 저렴하게 가입을 잘 했더라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치료 기술들을 과거의 나의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사실 계속 뭘 해줘야 되냐?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무슨 보험 몇 달 갈아야 되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평생 보장을 해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그런 특약은 몇 개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망보험 같은 거. 그건 지금 가입하나 나중에 가입하나 오히려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늦게 가입하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강보험, 특히 일회성 진단비라고 하죠. 암이나 뇌랑 심장 같은 이런 진단비는요, 끊임없이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과거의 보험들이 현재의 치료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은요, 보장 범위를 체크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더욱더 저렴하게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구입니다. 청구. 제가 말하는 청구는요, 뭐 실비나 이런 간단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말했던 적게 주거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고객이었다면은 적게 주거나 안 나왔으면 되게 열받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자체가 애초에 지급률이 떨어진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들을 계속 갖고 있는 고객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CI라는 보험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 아마 대부분 고객들은. 크리티컬 일리네스라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쓸데가 없네. 자, 암이랑 뇌랑 심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진단비 특약 중에 뇌출혈이 있으면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진단 받자마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은 보상이 돼요. 근데 이 CI의 특징상 뭐냐면요, 여기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이 뭐냐?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중대한 조건. 그러면 뇌출혈의 판정을 받고 제가 갖고 있는 보험 특약이 보니까 뇌졸중이에요. 근데 중대한 뇌졸중이래요. 그러면 뇌경색도 보장이 되고
뇌출혈도 보장이 돼서 보장 범위는 넓어 보여요. 근데 봤더니 뇌출혈 이후에 수술을 하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경과, 즉 재활 치료를 하면서 6개월 정도 경과를 봅니다. 근데 그 6개월 이후에도 나의 그 신경학적인 결손이라고 하죠. 나의 몸에 후유 장애가 25% 이상 남아 있을 때 그때 그 진단비가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진단비가 아니라 이거는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어요. 여기서 50%든 또는 80%든 회사에서 선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진단비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내가 진단비의 형태가 아니라 제가 사망했을 때 나온 사망보험이 있죠. 그걸 미리 그냥 땡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중대한 뇌졸중 걸려서 80% 받아서 4천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럼 사망보험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빠져 있으니까 남은 잔액은 얼마예요?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저 사망은 얼마 나와요? 1,000만. 네,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요 절대적으로 회사한테 유리합니다. 저는 이런 보험들은 사실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이 CI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변액 이따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만기항급형 같은 그리고 우체국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고객님 보험 중에 우체국 있으십니까? 라고 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회사 최신 내용이죠.